추워지는 날씨에 다들 건강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인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다른 분들처럼 이혼이나 파혼 사연은 아니지만 가볍게 웃으며 들으실 만한 사연이라서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얄미운 시어머니를 통쾌하게 한 방 먹인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막 환갑 지나셨고 젊으세요. 시어머니가 젊으면 더 가깝게 지내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전혀 아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는 결혼 직후부터 맏며느리인 제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지 시샘하고 질투하시기도 했고 작년에 제가 손 아랫동서를 보고 나서는 사사건건 동서와 비교질을 하면서 저를 깔아뭉개기 일쑤였거든요. 흔히 착한 며느리병이라는 말들 하시죠? 대부분 결혼 초반에 착한 며느리병이라는 몹쓸 병에 많이들 걸리잖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라서 신혼 때는 어떻게든 시부모에게 예쁨 받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두 분 다 나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옛날 분들이고 시댁과 저희 집이 차로 10분 거리로 가까워서 자주 보기 원하시는 것 빼고 딱히 문제될 것 없다 생각했고요. 어머니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 타고난 성질이 살가운 성격이 못 됩니다. 직선적이고 할 말은 하는 성격임에도 노력은 많이 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같이 식사하러 가면 웃으면서 이 말 저 말하고 아버님 말 상대도 해드리니 많이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고요. 결혼해서 애 낳기 전까지는 시부모님 말에 토달지 않고 서운한 거 있어도 티내는 거 없이 대체로 고분고분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시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저를 조심스레 대해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시어머니는 점점 왜 그러시나 싶은 말씀과 행동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가 센 편이지만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무래도 기센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보잖아요. 어머니는 초반에 저를 팍 눌러놓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특히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가까운 데 살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평일에는 집에 오면 쉬고 싶기 마련인데 꼭 집으로 부르시고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면서 먹고 가라 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 아침에 무조건 제가 가서 아침을 차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요.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 너도 직장 다니느라 살림이며 요리며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는구나? 마침 내가 가까운 데 사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앞으로 일요일 아침에는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차리고 식사하자. 그러면서 나한테 요리 배우면 우리 아들한테 웬만큼은 다 해먹일 수 있지 않겠니? 그 말 듣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단한 손맛이라도 전수하시려나 했습니다. 설마 하니 몇 번 하다 말겠지, 계속하라 그러진 않겠지 하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다 했고요. 그런데요, 딱 한 달 해보고는 못 해먹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어머니 하는 음식 거들고 눈으로 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 그러기로 한 날, 시댁에 아침 8시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통에 밥도 없고요. 조리대 위에 씻어놓은 야채만 올려져 있었고 생태가 채반에 담겨 있었어요. 예, 얼른 생태국 끓여라. 음식하려면 너 좀 일찍 왔어야지. 남편은 뭐하러 같이 와? 나중에 다 해놓고 먹을 때 부르면 될 것을. 피곤하게 일한 사람 더 자게 놔두지. 어머니 말에 황당했습니다. 할 메뉴는 정해져 있으니 저더러 만들어내라는 거였죠. 게다가 피곤한 아들은 더 자게 놔두지 그랬냐며 타박하시는 거 듣고 더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뭐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인가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김치랑 밑반찬만 꺼내서 계란 프라이만 부쳐놓고 나와버리고 싶었는데 이미 생태국을 끓이라고 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날 군소리 없이 하라는 대로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당신 오늘 봤지? 어머니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킨다고 생각해?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말해줄 수 없어? 그때는 결혼 직후라서 남편은 남편대로 마누라와 엄마 사이에서 어찌 행동해야 할지 가치관의 혼란을 겪던 때였는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하기 싫다고 반항하는 걸로밖에 안 보일 거야. 엄마랑 쓸데없이 기싸움하지 말고 몇 번만 더 해보다가 슬쩍 횟수 줄이면서 없애자. 내가 기회 봐서 먼저 말 꺼낼게. 약속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 근데 한 달을 해보니 남편 말이 딱 개소리인 게 진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 무시하고 한 달 넘었을 때 아침에 제가 가서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안 오려고요. 좀 쉬겠습니다.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식사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별다른 일 없으면 가급적 밥은 저희 부부 둘이서 먹을게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도끼눈을 뜨시며 이러시더군요. 얘 아가, 도대체 몇 번이나 했다고 못하겠다는 말을 하니? 너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밑반찬 만드는 거 이제 좀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뭐가 어째?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는 거니? 어머니, 저 가정주부도 아니고 맞벌이인데 주말에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찍 와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일에 일 때문에 미뤄놨던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고생해가며 시댁에 와서 밥을 차려야 하나요? 생일이나 경조사가 있다면야 와서 음식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도대체 이 짓을 주말마다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뭐? 이 짓거리라니. 이게 다 너 살림이랑 요리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아니요, 어머니. 저 못해요. 저 웬만한 살림이며 요리 다 할 줄 알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살면서 차차 배우면 되는 거지.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삶을 배워야 해요? 어머니가 오라는 이유가 그거라면 저는 살림이랑 요리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말 아침에 와서 음식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저 다음 주부터는 안 오겠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마치 못 본 거라도 본 것처럼 어버버거리고 있었죠. 그 꼴을 보니 남편은 누구 편을 들지 머릿속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길래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희랑 밥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면 딱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먹을게요. 혹시 아들이 저한테 밥 못 얻어 먹을까 봐 걱정이신 거면 남편만 보내서 밥 먹이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도 편하고 좋죠.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너 이렇게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다 하는 애였어? 네 친정에서 시어른한테 할 말 다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던? 그런데 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을 소환하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지금 하시면 안 될 말 하신 거 알죠? 내가 무슨 못할 말 했니?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시험이 하는 말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순간 저도 이성의 끈을 놓쳤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친정 부모님 욕되게 하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 친정집 가까워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요. 자주 전화도 드리지도 않고요. 어머니랑 저랑 생각이 다른 것뿐인데 이런 일을 가정교육 운운하시는 건 솔직히 기분 나쁘네요. 제가 친정에 주말에 가서 이렇게 밥하고 온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건가요? 왜 저희 부모님까지 욕을 보이고 그러세요? 저도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남편도 마누라 편을 들며 어머니한테 너무하신다고 말했고요. 아들이 며느리 편 드는 게 질투가 나셨는지 어머니는 정수리까지 열이 올라가지고는 소리를 막 지르려고 하시는데 그때 마침 구세주처럼 시아버지가 등장하셨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사람아, 내가 뭐랬어? 쓸데없이 시어머니 권인이 뭐니 하면서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애를 들들 볶더니 이게 당신이 말한 시어머니 권이야? 아이고, 고장 며느리하고 쌈질하는 꼴을 보이자고 이런 거야? 한심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어머니가 약간 기가 죽긴 하시더라고요. 뭐라 할 말이 생각 안 나시는지 가만 듣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저희 부부 집에 가라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진작에 이 짓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근데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죽도 못 얻어먹는다고 쉰 소리를 하길래 한번 내버려도 본 거야. 근데 결국 내 말대로 됐지? 며느리한테 망신이나 당하고 말이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둘은 집에 가고 앞으로는 내가 부를 때만 와라. 나도 주말 아침부터 아들 내외 집에 들이닥치는 거 귀찮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부모님 소환하신 거 사과 안 하면 앞으로도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어머니가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를 하시긴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한테 못할 소리 하면서 화낸 것 같아. 미안하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너무 힘들 테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렴. 감정 상할까봐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길래 저도 어머니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한 건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어머니도 저를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셔서 그런지 대놓고 저를 구박하시기보다는요. 하시는 행동이 뭐랄까 다른 사람은 모르게 사람을 은근히 약올린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 제 성격이 보통 아니라는 걸 아셨으니 조금은 조심스러우셨겠죠. 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신박한 방법으로 저를 구박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눈치채기 시작했던 건 시댁에서 식사할 때부터였습니다. 지난번 그 일 있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하는 일은 없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모이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모여서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는 저한테만 새로 한 밥이 아니라 찬밥을 주셨습니다. 새로 밥을 하면서 밥이 남아서 따로 퍼놓은 밥 있잖아요. 꼭 그 밥을 저를 주십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군말 없이 먹다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제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자기야, 왜 어머니는 나한테만 꼭 먹고 남은 찬밥을 주실까? 나도 새로 한 밥이 좋은데 찬밥 남는 게 아까워서 그러시는 걸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뭐?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나 진짜 몰랐는데 언제부터 그런 건데? 매번 그러셨지.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시는 줄 알았거든? 어쩔 때는 어머니도 찬밥 드실 때가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매번 그러시니까 은근히 나도 서운한 거 있지? 당신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저번 일도 그렇고 나 못마땅해 하시는 거 알잖아. 이렇게 나 미워하시는 걸 치사하게 표현하시네?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서운할 만했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시댁 갈 때는 자기가 눈여겨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시댁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밥은 역시 찬밥이었습니다. 제가 군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는데 남편이 제 밥그릇을 자기 앞으로 가져가더니 엄마, 왜 내 마누라는 찬밥 줘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찬밥이 많이 남아서 주는 거야. 그럼 밥을 버리니? 멀쩡한 밥인데 왜 그래?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멀쩡한 찬밥 내가 먹죠 뭐. 남편이 제 밥그릇을 가져가서는 자기가 먹겠다고 하니 어머니가 아들이 찬밥 먹는 꼬락서니는 또 보기 싫으셨나 봐요. 밥그릇을 빼앗으려 하시는데 남편이 밥그릇을 붙잡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찬밥 많이 남으면 내가 먹을 테니까 이 사람한테는 찬밥 주지 마요. 남편 말에 어머니는 식사하는 내내 어두운 표정이셨고 그 후로는 저도 남편도 찬밥은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참 옹졸한 방법으로 저 구박하신 거 맞죠? 그 일 있고 나서 느낀 게 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기면 남편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중재를 잘해준다면야 굳이 제가 나서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직접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할 테지만요. 그 일 말고도 신랑의 중재로 어머니와의 갈등이 해결된 적이 몇 번 더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나름 중간 역할 잘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랑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 그래. 엄마도 옛날에 시집살이 많이 하신 분이라 당신은 편하게 산다 생각하셔서 그런 거야. 이런 말도 종종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둘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거잖아? 결혼한 순간부터 각자 가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이나 당신 부모님은 우선순위로 치자면 2위가 되는 거고 나와 당신이 1위가 돼야 하는 거지. 나도 당신 부모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당신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남 아니야? 살다 보면 분명 서운하고 상처받는 일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럴 때 당신은 누구 편 할래? 정답은 내 편이야. 알겠지? 나랑 어머니가 잘 지내려면 당신이 나 대신 서운한 거 얘기를 잘해줘야 한다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시시때때로 세뇌 교육을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듯이 고부지간에도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며느리가 무조건 맞추기보다는 서로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게 남편이다라는 말도 늘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 들을 때 남편이 냉정하다고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 뜻대로 중재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게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났다는 거죠. 남들은 고부 갈등이 부부 갈등 되면서 이혼하고 살기도 한다잖아요. 어쨌든 끊임없는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 마음과 달리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빼앗긴 기분이 들기도 했겠죠. 제 남편은 마누라 말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 전에 어머니 말도 아주 잘 듣는 효자였으니까요. 부모님 뜻 따라 순탄하게 대학 마치고 금융권에 취직해서 돈도 잘 버니까 얼마나 아들이 아까웠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면 저는 결혼 전에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 일을 했었는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탑티어 1타 강사 대우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모초에는 영재교육원에 이직해서 쭉 근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학원 강사할 때 금융권 남편 연봉보다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일이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좀 적어도 일찍 끝나는 직장으로 이직한 거였고요. 어쨌든 결혼하고도 일은 쭉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약해졌는지 임신하고 나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 어머니는 제가 일을 관두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은근히 저를 미워하셨던 거라면 제가 전업주부로 전향한 이후로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대학까지 공부한 걸 써먹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쉽게 관둬버리면 어떡하니? 둘이 벌어야 얼른 얻는 돈 모아서 집도 살 텐데 어쩌니? 너는 임신한 티도 안 나는데 뭐 그리 힘들다고 바로 일을 그만둬? 요즘 여자들은 참 어찌 그리 엄살이 심하다니? 너 친정에서도 일 관둔 거 아시니? 결혼하자마자 일 관두는 거 보니 너 아예 처음부터 취직할 생각이었구나? 어머니 입에서 취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내 아들만 고생해서 돈 버는 게 너무 보기 싫으셨던가 봅니다. 그때는 남편 뒤에 숨지 않고 저도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취집이라니요. 제가 몸이 약하기도 하고 지금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데 하혈까지 하니까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한 거예요. 애가 중하지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일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가 혼자 돈 버는 거 힘들까봐 걱정이신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알뜰하게 살림 잘할게요. 제가 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앞으로 마트도 가지 말고 식재료는 무조건 시장 가서 사라. 직장 다니면서 비싼 옷이랑 가방 산 거 너 많지? 그런 거 다 팔아서 살림에 보태서 써. 그런 거 놔둬봤자 집만 되지. 이제 일도 안 다닐 텐데 뭐하러 집에 쌓아두니? 내 말대로 해라. 알았지? 아니요, 어머니. 대체 그건 무슨 논리세요? 옷이랑 가방을 왜 팔아요? 제가 일 관두면 우리 집이 뭐 망하나요? 저 큰돈 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서 돈 안 벌면 당장 굶어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이세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명품 가방도 있으면 안 되고 좋은 옷도 입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끼어들어서 상황을 마무리 짓긴 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내가 이 사람 집에서 당분간 쉬라 그랬어요. 그동안 힘들게 일한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 덕에 대출 없이 전세도 얻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해서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말 하실 거면 저 다음부터 안 올 거예요. 이참에 잘 됐네요. 저희 이제 가끔 올게요. 와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가는데 자주 올 필요 없잖아요? 뭐, 아들! 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세상에,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듣더니 이제는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엄마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너희 둘 걱정돼서 하는 소리에 집까지 안 오겠다는 말을 해? 어머니는 서운하시다면서 울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일을 관두는 게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가 속상할 일인 건가요? 결혼해서 딱 1년 남짓 그런 일 겪고 나서 마음 고쳐먹었습니다. 착한 척하고 내내하고 살면 저를 호구로 볼 것 같아서요. 남편을 방패 삼는다고 해도 매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시댁에 뭐하러 매번 고분고분하게 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애까지 낳고 나니 저도 뭐랄까 좀 성격이 전투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첫 아이 낳고 딱 첫 돌 지나고 나니까 저도 슬슬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가까이 집에서 쉬니까 저도 자꾸 녹슬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저도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을 성격은 못 되나 봅니다. 아무튼 아이가 아직 어려서 풀타임으로 일하긴 힘들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는데 마침 제가 영재원 근무할 때 같이 일했던 후배가 좋은 자리를 권유해 줬습니다. 출퇴근 필요 없이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영어 수업이었어요. 제가 하던 일이다 보니 쉽기도 했고 중고등학교 회원이 제 밑으로 늘게 되면서 점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남는 시간에 하면서 월 200씩만 벌어볼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6개월 지날 무렵에는 가장 수입이 많았던 달이 1,100만 원을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저녁 시간은 거의 풀타임으로 서재에서 일을 했고 그 시간에는 남편이 거의 육아를 전담해 줬습니다. 그때쯤 저희 시댁의 혼사를 또 한 번 치르게 되었는데요. 시동생이 예쁜 신부감을 데려왔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나이차가 좀 있었고 시동생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이 어린 아랫동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가 알고 보니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수저로 인생을 비교하자면 저희 친정이 은수저쯤 된다면 동서는 금수저였죠. 지방 유지 딸에다가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하고 지금 대기업 연구원이에요. 어머니는 잘난 아들 덕에 대단한 며느리를 얻었다면서 대놓고 좋아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중소기업 다닙니다. 솔직히 동서에 비해 월급도 더 적을걸요? 아들과 비교하면 훨씬 조건 좋은 며느리였으니 둘째 며느리 눈치를 은근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돈 없는 무시와 비교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딱 그때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저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라면 동서라는 비교 대상이 생긴 후부터는 저를 구박하는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에 굴하지 않았지만요. 동서가 잘났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동서를 저와 비교하면서 자격지심 느낀 적 없습니다. 갓 시집온 동서한테 똑같이 시댁 식구 노릇하는 속 좁은 맏며느리 되고 싶지 않아서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며느리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 비교질에 동서는 난감해하면서 저한테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동서가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라 참 다행이었죠. 저랑은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냈어요. 동서 결혼하고 나서 가족이 다 모이는 건 경조사나 가족 생일이 올 때만 하는 걸로 조율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생각 없는 말에 기분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시댁 가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아요.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나르고 합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 따라 부엌에 들어올라 치면 시어머니가 딱 막아서십니다. 이런 거 네 형님이 하라 그래. 너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분잡스럽기만 하지. 저기 네 신랑이랑 앉아서 TV나 봐라. 이러시는데 제가 픽 웃었습니다. 어이없어서요. 저더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주말마다 와서 밥하라고 시키셨던 분이 동서한테는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웃기더라고요. 동서가 제 눈치 보면서 과일이라도 깎을라 치면 어머니가 빼앗아서는 이러십니다. 이런 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너 공부하느라 연필이나 잡았지 칼 잡아본 적도 없을 거 아니니? 아서라, 다친다. 엄마가 할 테니 내놔. 아니요, 어머니.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과일 깎으시고 과일 접시도 동서 앞에 딱 가져다 놓으시는데 너무 웃겨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시어머니가 주는 반찬이며 선물로 양손이 가득해서 돌아갑니다. 저는 당연히 빈손이고요. 얘네는 둘이 맞벌이 하는데 뭐 해먹을 시간이나 있겠니? 너는 집에 있으니까 해먹을 테고. 이러십니다. 제가 일한다고 말을 안 했으니 집에서 돈 버는 걸 모르셨나 봐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란 말을 몇 번이고 하면서 저는 챙겨줄 필요 없다 늘 하십니다. 늘 동서가 왔다 가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귀걸이며 머리핀이며 화장품 같은 거 사서 꼭 들려주십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생일에도 선물 한번 받은 적 없는데 말입니다. 저 들으라는 듯이 이런 말도 하십니다. 내가 둘째까지 장가 보내고 나니까 매달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기분이 뭔지 알겠구나. 큰애는 혼자 벌어 너까지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니? 어? 매달 50만 원 받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둘째네는 둘이 번다면서 100만 원씩 척척 주니까 어찌나 좋은지. 그러니까 여자도 돈을 벌어야 집에서 대접받고 할 말도 하는 거다. 근데 너는 부모한테 작은 애보다 할 도리도 못하면서 어쩜 할 말은 다 하고 사는지 하시며 혀까지 차십니다. 솔직히 저 생활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드리는 거 남편이 액수 정한 거예요. 둘째네도 맞춰서 하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시동생네가 저희보다 더 잘 버는 줄 알고 요구하셨다고 들었고요. 그걸로 동서가 속상해한 적도 있었다는 건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제 앞에서 둘째 동서네한테 용돈 많이 받는 거 자랑하면서 저를 깔아뭉개고 싶으셨나 봐요. 어머니는 대체 왜 제가 능력 없는 며느리이길 바라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본인 마음이 편하신 걸까요? 아직도 그 마음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머,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용돈 드리는 거 좀 줄여도 되나요? 그이 혼자 힘들까 봐 걱정되신다면서요. 그럼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씩만 드리는 걸로 제가 남편한테 말할게요. 제가 이러면 또 정색하시면서 저보고 못됐다 하십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는 내가 한 말에 한 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내가 하는 말 안 잊고 와서 용돈 줄인다는 말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속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말인 거 본인이 인정하는 셈이죠. 어머니는 매번 동서내는 돈을 많이 번다더라. 친정이 이번 명절에 비싼 걸 보냈다더라 하시며 저와 비교질을 하셨고 처음에는 저도 가만히 있었지만 속 뒤집어질 때는 한 번씩 저도 똑같이 비꼬고 말대꾸하긴 했습니다. 또 한 번 기분 나빴던 것이
동서한테는 부담 갖지 말고 딸 하나만 낳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큰애가 아들 낳았으니 너는 부담 가질 거 하나 없다. 딸 하나 딱 낳아주면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예쁜 손녀 하나 낳아다오. 이러면 제 아들은 뭐가 되나요? 이럴 때마다 동서는 어머니, 저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그러다 제가 또 아들 낳으면 서운해서 어쩌려고 그러세요. 너무 손녀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럼 딱 입 닫고 아무 말 안 하십니다. 동서가 하지 말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하도 대놓고 그런 일이 많으니까 동서가 저한테 이런 적도 있습니다. 형님 속상하시죠? 제가 다 민망하네요. 어머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 결혼하기 전에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많으셨어요? 동서가 궁금해했지만 저는 어머니와의 일을 시시콜콜 아랫동서에게 전하는 건 경우가 아니다 싶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일은 무슨, 내가 이 집에 처음 시집온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일 저 일 많았지. 우리 남편은 어머니한테 많이 대들기도 했고 내 편을 많이 들어줬거든. 어머니는 나보다는 둘째 아들을 더 예뻐하시기도 했고 그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라 동서가 아주 마음에 드시나 봐. 그래서 속마음 못 감추시는 거지.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그 정도 동서차별이면 그냥저냥 저도 할 말 하면서 지내야겠다 싶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기어이 판을 크게 벌리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어머니한테 시원하게 말대꾸 한번 해줬고요. 그 이후로는 저 추석에도 시댁에 안 가고 아직까지 발걸음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머니가 아버지 생신 앞두고 같이 장을 보자고 하셨어요. 동서도 결혼해서 처음 맞이하는 시어른 생신이었고 어머니가 며느리 둘 다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는 남편에게 맡겨두고 어머니와 동서를 만나 같이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시장을 몇 바퀴 돌고 나니 양손 한가득 짐이었고 차에 장 본 거 싣고 나서는 점심시간이 다 되었길래 제가 근처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들어가자 했습니다. 어머니랑 동서를 데리고 남편과 자주 가는 고깃집을 갔습니다. 분위기도 고깃집 같지 않게 조용하고 냄새도 옷에 잘 안 배는 곳이었는데 말하자면 조금 비싼 식당이었어요. 물론 제가 사려고 맘먹고 있었고요. 여기 고기 맛있는 집이에요. 남편이랑 자주 오거든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식당을 둘러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서 무슨 고기가 이렇게 비싸니? 여기 자주 온다고? 아유, 그냥 동네 고깃집에서 먹던가 집에서 구워 먹지. 외식으로 이런 데를 오니까 니들이 돈을 못 모으지. 너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다 이런 데서 먹고 쓰는구나? 거기서 저 1차로 화났지만 한번 참았습니다. 동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너는 그냥 돼지갈비 먹어라. 얘 둘째야. 여기 한우도 있구나. 너 입이 고급이라 돼지고기는 잘 안 먹지? 너는 한우 시켜줄 테니 많이 먹어라. 그 말에 2차 화남이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우 먹을 줄 아는데요. 오늘 제가 사는 건데 저도 한우 먹을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사는 거라니. 너 말은 똑바로 해라.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쓰는 거지 그게 네가 사는 거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밖에서 좋은 거 먹을 필요가 뭐 있니? 네가 사긴 뭘 사. 너한테 얻어먹는 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아.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너는 그냥 돼지갈비 먹어라. 어머니 말에 기가 막혀서 화는 나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밖에서 돈 안 버니까 좋은 거 먹을 필요 없다니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동서한테 그랬습니다. 동서, 한 달에 얼마 벌어? 월급 좀 까봐. 나 너무 궁금해. 대체 얼마를 벌길래 어머니가 한우는 동서만 시켜준다는 건지 궁금하네? 동서는 이런 거 처음 봐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바들바들거리며 어찌해야 고민하더라고요. 형님, 아, 아프세요.
그냥 저도 같은 걸로 먹을게요. 아니, 고기고 뭐고 나 안 먹을 거고 일단 동서 월급 얼만지 궁금한데 좀 알려줘. 제가 무서웠는지 동서는 그러더군요. 형님, 저 실수령액 320이에요. 이거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도 참 매번 이러시니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동서 대답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동서 300번대요. 아무렴, 집에서 놀고 먹는 너보다는 100번 낫다. 이러시길래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제 통장에 찍힌 수입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아요. 저 지금 반년 넘게 집에서 온라인 과외 강사하는 거 모르셨죠? 하긴 저한테 맨날 놀고 먹는다고 말할 기회도 안 주셨으니까요. 자, 보세요. 이거 보고 저 놀고 먹는다고 하실 거예요? 저 지지난달부터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넘게 찍히네요. 잘 보세요. 시모 눈앞에 제 수입을 보여주니 그야말로 입틀막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놀라셨겠죠. 동서는 제 뜻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입을 막고 웃음을 참더군요. 아무렴 제가 동서만 한우 사준다고 해서 화났겠습니까? 저는 결혼 초반부터 쭉 저를 미워한 어머니가 서운해서 화가 난 거였고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얼굴 보고 살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 얘, 너 언제부터 일을 한 거야? 미리 말을 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내가 현준이도 좀 봐주고 그랬을 텐데. 세상에 뭘 하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니? 아니, 너 이렇게 벌면서 나한테 용돈 줄이겠다고 시치미를 뗀 거야? 어머니는 아까랑은 사뭇 다른 태도로 멋쩍은 듯이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얘, 엄마가 미안하다. 너 집에서 그런 일 하는 줄은 진짜 몰랐네. 네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긴 한가 봐. 응? 내가 며느리들은 아주 잘 뒀나 봐. 하며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라 하시길래 어머니, 저 같이 식사 못하겠어요. 계산하고 갈 테니까 둘이서 한우 맛있게 먹고 가세요. 저는 당분간 어머니 댁에 안 가렵니다. 내일 아버지 생신은 남편이랑 우리 현주님만 보낼게요. 어머, 아이 그렇다고 이렇게 가는 게 어딨니? 같이 먹고 가. 저는 팔을 붙잡는 어머니 뿌리치고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저 무시하는 시모 한 방 크게 먹인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 말했죠. 나 이제 당분간 당신 집 안 갈 거야. 시간 지나면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인가 봐. 나는 처음부터 미워하셨고 동서는 처음부터 예뻐하시잖아. 솔직히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 당신 편할 대로 해. 우리 엄마 주책 맞은 거 내가 잘하니까 뭐라고 못하겠다.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나도 아무 말 안 할게. 남편이 이해해준 덕분에 저는 그 일 이후로 지금까지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예쁜 둘째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하겠죠. 동서는 그동안 저 서운한 거 다 아는지라 저한테 별말 안 합니다. 가끔 메시지 주고받고 소식 듣긴 해요. 어머니는 원래부터 동서 눈치를 봐서 그런가 저한테만큼 시집살이는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든 형님 마음 풀리면 같이 얼굴 보자며 편하게 말해줍니다. 제가 시모복은 없는데 남편복이랑 동서복은 있나 봐요. 남편이 중재를 잘해서 그렇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겪어본 결과 남편이 중간에서 잘하려면요. 자기 아내가 시모에게 당하는 그 꼴을 본인 눈으로 확인했을 때 남편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결혼 초반에 저한테 자기 엄마 안 그렇다면서 저를 설득했었으니까요. 몇 가지 사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어머니랑 싸우는 거 보고 나서야 제 편 들어준 거고요. 만약 남편이 어머니 편이었다면 저는 그냥 나쁜 며느리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착한 며느리가 아닌 것도 있지만 남편이 중재를 잘하는 것도 크게 한몫한 거죠. 저는 이번 사건으로 절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무조건 내내하고 고분고분한 며느리 신용해봤자 시댁에서 절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요.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 생각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부모인데 제가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살겠어요? 다만 지금은 화를 사귈 시간이 필요한 거고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철없고 주책맞은 시어머니, 제가 이번 한 번만은 마지막으로 모른 척 봐줘야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그간 시어머니 언행에 받아온 스트레스가 터지면서 좀 예의 없게 대들긴 했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더 정중하되 단호하게 내 의견을 말씀드려야겠다 다짐하긴 했습니다. 제 사연 재미나게 들으셨나요? 아마 저랑 비슷한 경우의 며느리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말은 꼭 하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